안녕하세요. 2025년 치과보험 청구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반듯한 치과보험 청구를 지향하는 반드시입니다. 오늘은 치주치료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면세마는 소아나 특수환자에게 러버컵으로 치태를 제거하는 수식입니다. 소아의 경우 치은염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산정이 가능하고 유구치의 한두 개 치아 치면세마를 시행할 경우 0.5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치석 제거 후에 우리가 러버컵으로 팔리싱을 해주게 되었을 때는 요거는 치주치료 후처치로 산정을 하게 되고요. 당일에 러버컵을 이용해서 팔리싱을 해주었다면 치석 제거 1년의 과정으로 해서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치에는 치면세마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교정치료나 불소도포를 시행하기 전에 한 치면세마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청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유구치 한두 개의 치면세마를 했을 때 50%로 산정한다. 이게 좀 고시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 책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에는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면 우리가 유구치는 이렇게 한두 개까지만 있기 때문에 이제 0.5로 산정을 하게 되어서 예전에는 1로 산정을 해서 총 전체 치면세마를 했을 때 6회로 청구를 했다면 이제 총 전체 유치를 치면세마 했을 때 4회로 청구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치주낭 특정 검사는 치주 탐침을 치주낭의 기저부에 삽입해서 그 깊이를 측정하는 수식입니다. 잇몸 건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치주 치료를 위한 진단이나 치주 치료가 끝난 후에 치유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주낭 깊이를 측정한 경우에 산정을 하게 되고, 한 치아당 이제 최소 2면 이상 밀리미터 단위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한두 개 치아 실시한 경우에 50%로 산정한다. 이게 좀 바뀐 곳이에요. 24년도 3월에 바뀐 곳이기 때문에 이전에 책을 구매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집중해서 봐주세요. 골소심 및 잇몸 건강에 척도가 되는 이 프로빙은 한 치단 2명 이상 기록을 하게 되고, 요 산정 방법이 일부 개정이 됐다. 이전에는 한두 개 치아를 했더라도 1로 청구했던 것들이 이제 0.5로 청구가 되는구나.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바뀐 내용들은 시험에 내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출제자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바뀐 부분들은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치석 제거, 전학으로 우리가 청구하게 되는 연일의 스케일링이라고도 말하게 되죠. 만 19세 이상의 요 나이에 전제 조건이 붙게 되고, 후속 치주 치료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연간 1회만 급여로 적용되고 초과 시 비급여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연간 이렇게 적용이 돼서 보통 12월 달에 환자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다 갱신이 되는구나. 이 부분은 좀 외우기가 쉬울 것 같고, 전학을 하루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시술 전에 공단에서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해줘야 되죠. 보통 연초에는 확인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초에는 다른 데 스케일링 받고 우리 병원에 내원했을 확률이 많이 낮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좀 연말이나 이럴 때는 꼭 미리 확인을 해주셔야지 되는 게, 자녀 횟수가 없어서 난감한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 시술 일자를 등록하고 시술해 주시면 되고, 치석 제거 상병으로는 뭐 치은염 상병이나 아니면은 치관주의염, 아니면 치주염 상병, 다양하게 치주 관련 상병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환자분들에 맞는 상병을요. 시간 문제로 이 전학 스케일링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상학을 하고 가시고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하학을 하러 오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0.5, 0.5로 산정해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치석 제거 3분의 1학당으로 청구하는 이거는 이제 치주 스케일링이라고도 부르고요. 3분의 1학당 비용이 9,680원이고 총 6회로 전학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전학 치석 제거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우리 초음파나 수기구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치은염이나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을 제거하는 수식으로 치주 질환 처치에 필요해서 실시한 경우에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전학 치석 제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요, 치근할텍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전처치로 시술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에 있는 스케일링이랑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때 환자의 증상이나
향후 치주 치료 계획에 대해서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향후 치주 치료 계획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1월에 와서 스케일링을 받으셨고 2월에 치주 치료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월 청구를 하게 되니까 1월에 스케일링만 딱 청구를 하게 되었을 때 내역 설명이 없이 3분의 1 합당 스케일링이 전액으로 청구하게 되면은 이분이 어떤 치주 치료 계획이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치주 치료 계획에 대한 부분을 내역 설명에 적어서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부분적인 치주 질환 처치를 목적으로 부분 치석 제거를 시행한 경우에는 후속 치료가 없더라도 우리 하악 전치부에는 좀 잘 쌓이잖아요, 치석이. 뭐 이런 경우에는 그 후속 치료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한두 개 치아의 치석 제거를 시행한 경우에는 50%만 인정을 해줍니다. 동일 부위 교합 추정술과 치석 제거 동시 시행했을 때는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하고요. 전악 치석 제거 환자가 내원을 중단하면은 내역 설명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자 증상도 치주 치료가 필요했고 향후 치주 치료 계획이 잡혔는데 환자분이 치료를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으나 환자분께서 치료 중단하심 이런 식으로 내역 설명에서 청구해 주셔야 되고, 전악 치석 제거 후 다음 달에 치주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 내역 설명 기재해야 된다.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치석 제거만 시행한 경우에는요, 원해 처방전 발행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뭐 증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방이 나가는 거는 이상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석 제거가 비급여로 산정이 되어야 되는 것들은 그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치석 제거일 때, 치아 교정, 보철, 발치를 위한 치석 제거일 때, 구취 제거라든지 치아 착색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치석 제거의 경우는 비급여로 산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치은염 상병이 들어가도 되기는 해요. 근데 치주염 상병이나 복합치주염 상병이 후속 잇몸 치료가 필요하는 그런 상병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어울리겠죠. 그 재시행 기준이 있는데요. 3개월 이내에는 치주 치료 처치 가로 산정을 해주시면 되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3분의 1 학당 50%로 산정을 해주시면 되고, 6개월이 초과가 되면은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치근 활택술은 말 그대로 치근을 활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치근의 치석과 변질된 병적 배각질이나 세균, 독소 등을 제거하고 새로운 치주 조직의 부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치근을 매끄럽게 활택하는 수식입니다. 전처치 없이 치근 활택술을 시행하는 경우라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전처치가 없어도 산정이 가능하고 국소마취 없어도 가능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루 최대 1화까지 산정이 가능하고요. 방사선 촬영, 치주나 측정 검사는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요거 다 읽어봤을 때 어떤가요? 약간 유연한 치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치근할테술은 조금 더 선택적인 유연한 행위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번에 하루 최대 1화까지 산정 가능하다. 요거는 시험에서 외워주시고 임상에서 적용하실 때는 3회 이상이 됐을 때 내역 설명하면은 사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지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청구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은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지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서 청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시험 볼 때는 1화까지 하지만 임상에서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치근할택술은요, 급성 치간주의염, 치주염 이런 상병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급성 치간주의염으로 초진에 이렇게 같이 넣긴 하는데, 초진에 그러면은 만성 단선 치주염으로 넣으면은 혹시 삭감이 될까요? 삭감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급성 그런 발현을 해서 우리가 초진에 이렇게 활택을 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요 상병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환자분의 그 상병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제 치주 치료 처치 가로 산정하고요. 바로 앞에서 보았던 스케일링만 좀 그 재시행 기준이 다르니까 특징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치근 할택이랑 그다음 소파는 재시행 기준이 같기 때문에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치근할택술의 50%로 산정을 하고요. 3개월 초과가 되면은 치근할택술의 100%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주소파술은 치은 연상의 치석을 제거하고 나서 치주난 내면에
치석 또는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소파에서 건강한 치주 결합 조직과 치아의 재부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식입니다. 치주 소파부터는 반드시 마취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아플 수식이기 때문이고요. 치석 제거 또는 치근할텍술 등 전처치 후에 치주 소파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치근할텍은 초진에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치주 소파술은 초진에 청구가 되지 않고 이전에 전처치를 하고 나서 재진이랑 치주 소파술을 산정하게 되겠죠. 급성 상태의 치주 질환 시에는 인정하지 않고 단계적인 시술을 해야지 되고요. 한두 개 치아의 치주 소파를 시행하더라도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타 진료기관에서 치석 제거하고 나서 내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우리가 내역 설명 기재에서 청구할 수가 있어요. RP랑 큐렛을 동시에 한 날에는 큐렛만 청구가 되기 때문에 상위 진료만 청구가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명을 보면요. 다 만성이 들어가 있죠. 만성 단순치주염, 만성 복합치주염, 만성 치간주의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시행 기준은 앞에 있었던 RP랑 같아요. 1개월 이내는 치주치료 후처치 가로 산정해 주시면 되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50%로 3개월 초과 되면은 100%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치은 절제술은 이름에 행위가 어떤 건지 다 나와 있죠. 치은을 절제하는 겁니다. 치주 질환에 의한 치은의 이상 증식을 했기 때문에 절제하겠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절제하겠죠. 이런 경우에 산정을 하게 되고 단순히 절제뿐만 아니라 치주지 질환에 의해서 야기된 치은 형태 이상을 생리적인 형태로 재형성시켜 주어서 자가세정 능력을 높이는 시술입니다. 치은 증식 또는 비대치은을 절제한 경우 전처치를 시행한 후에 산정이 가능하고요. 후처치는 치주 수술 후처치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한 실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병으로는 단순 치주염, 복합 치주염, 치은 비대, 비대한 치은이기 때문에 비대 치은 상병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고 재시행 기준도 RP랑 큐렛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어떤 부분만 다르냐면 후처치만 좀 달라요. 치주치료 후처치 나로 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같죠. 후처치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요 치주치료 후처치 가랑 나를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후처치 1개월 이내는 후처치로 하고 이렇게만 일단 외워주시면 뒤에 후처치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공부하신 선생님들 중에는 치은절제술 3분의 1학당 요 45,770원이 치은연화 우식을 제거할 때 산정할 수 있는 예전 버전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꼭 바뀐 산정 기준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치은연화 우식 제거할 때 산정할 수 있는 치은절제술은 이제 뒤편에도 나오니까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에서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치은 박리 소파술은요. 치조골 방향으로 잇몸을 절개해서 치근 부위가 보이도록 잇몸을 박리해서 치근이 노출된 상태에서 치석과 가면 조직을 제거하고 불규칙하게 파괴되어 있는 치조골을 원래 형태와 비슷하게 형성하고 봉합하는 수식입니다. 치은 박리 소파술은 간단과 복잡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좀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간단은 절개 후에 치주 판막을 박리해서 골 결손부의 유가 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석 제거와 치근할텍술을 시행한 경우에 우리가 산정할 수 있고 한두 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 산정을 하게 됩니다. 복잡은 절개에서 치주 판막을 박리하여 골 결손부의 유가 조직 제거와 골내낭을 제거하면서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만드는 것이래요. 골 성형술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지지골을 제거하는 골 삭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산정합니다. 그러면 두 개는 되게 닮았는데 복잡은 골 삭제술, 골에 대한 처치가 좀 들어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치은박리 소파술은 전처치를 먼저 시행하고 통증이나 부종, 출혈 이런 것들이 좀 완화시킨 다음에 단계적으로 치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타 의료기관에서 이런 급성 증상을 좀 완화시킨 다음에 우리 병원 왔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내역 설명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마취가 들어가야 되겠죠. 박리를 하게 되면 되게 많이 아플 거고 치주낭 측정 검사가 좀 병행이 돼야지 잇몸 건강의 척도를 먼저 검사하고 나서 시행을 했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방사선 촬영을 해서 얼마나 이제 골 소실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치은을 박리해서 소파를 하게 되면 좀 환자분들이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해드릴 수 있고, 환자분 증상을 체크업하기 위해서 후처치가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일반적으로 한두 개 치아 시행 시에는 간단으로 선정한다 앞에 나왔죠. 근데 한두 개 치아라고 하더라도 치근분지 부위의 고릅수 현상으로 인해서 치조골 변형이 있어 수직성인 고릅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복잡으로 선정해서 골에 대한 처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위해서 시행한 경우에는 이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간단 또는 복잡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자연치가 아닌 임플란트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치주질환 처치 후에 치과 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히 피게 했다가 완전히 덮었다가 구강 내로 재노출시키는 방법인 치과 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 치은박리 소파술 간단으로 청구를 해주시거나, 만약에 치은 이식이 동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은 이식술로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발치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을 동시에 시행했을 때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치은박리 소파술 복잡에 골에 대한 처치를 할 때 벌을 사용하셨더라도 벌 청구는 안 되고요. 이때 사용한 실크는 간단, 복잡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처치는 치주치료 처치 나로 산정하게 됩니다. 치은박리 소파술은요, 우리 앞에서부터 쭉 봐왔던 스케일링은 재시행 기준이 좀 달랐고, RP, 큐렛, 치은 절제술 같았죠. 근데 박리 소파술은 또 달라요. 6개월 이내, 6개월 이후 딱 6개월로만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내는 박리 소파술 50% 산정한다. 6개월 이내에는 1개월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1개월 이내 와도 50% 산정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 6개월 이후에는 100%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치주치료는 단계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을 도형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일의 스케일링은요, 이 자체로 치료가 종결되기 때문에 보통 만선단순 변연부 치은염을 적용을 하게 되고 다른 상병을 적용하셔도 되기는 해요. 이 자체로 치료가 종결되었다라는 거는 조금 더 가벼운 상병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다른 상병으로 적용하셔도 물론 가능합니다. 치주 스케일링을 전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RP라든지 아니면 바로 치주 소파로 가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치은박리 소파술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게 아니면 3분의 1화 치주 스케일링 하고 나서 치근할택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치주 소파, 치은박리 소파 순차적으로 다 가셔도 되고, 환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30% 유부분만 치주가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3분의 1화 치주 스케일링 하지 않으시고 급성으로 오셔가지고 RP를 진행했습니다. 첫날 오셔가지고 RP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소파, 치은박리 소파 이렇게 가셔도 돼요. 치근할택 같은 경우는 초진에도 청구가 되고 재진에도 청구가 되는 유연한 친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관확장술은요, 얘는 한 치당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치아 우식이나 치아가 파절됐거나 아니면 잘못된 치은연화 수복물,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이 어려운 경우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함으로써 치관 길이를 연장하는 수식입니다. 이거는 치주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전처치 없이도 산정이 가능하고요. 치은연화, 인접치관의 우식치료를 위한 치관 노출에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한 번은 청구할 수가 없고 실크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치관확장술 이후에 시행하는 드레싱이나 스티치아웃은 치주치료 처치 복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엔도했던 치아는 엔도 상병을 그대로 가지고 와주셔도 되고, 만약에 치관이 파절 때문에 우리가 청구하게 됐다 그러면 파절 상병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치관확장술은 가나 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가에 있는 치은절제술이 앞에서 봤던 3분의 1학 치은절제술이랑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걔가 45,000 얼마였죠. 근데 지금 요 가 치은절제술은 9,130원. 비용 자체도 되게 다르고 산정 기준도 되게 다르거든요. 아까 걔는 치은 비대라든지 아니면 치주 질환에 대한 처치를 위해서 산정을 하는 거고, 지금은 과도한 잇몸 조직을 잘라내서 치아 길이를 확보하는 수식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지 되고, 이거는 시험에도 중요하지만 임상에서도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 이름이 치은절제술로 똑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단변이 판마술은요,
여기서부터 좀 비용이 높아지죠. 뭔가 좀 어렵나 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잇몸 절제에서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판막을 형성해서 잇몸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수식입니다. 내사선 절개라고 해서 내촉으로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잇몸을 내려주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진료 기록만으로 이 나 다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촬영을 좀 해주시는 게 나중에라도 혹시 조정이 됐을 때 우리가 좀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잠간 고정술은요, 3치 이하, 요게 조금 오타가 났어요. 3치 이하, 4치 이상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치주질환 또는 불완전 완전 치아 탈구로 고정이 필요한 경우 치아 주위 조직의 부착을 도와주고 치아 동요도를 감소시키며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치아를 묶어서 임시로 고정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치주질환 환자에도 적용을 하지만 이런 탈구 환자에도 고정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분류는 치주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외상 환자한테도 탈구치아 정복술이라든지 이런 행위랑 함께 같이 청구할 수가 있는 행위입니다. 치료 재료로 사용한 보통 이제 와이어랑 레진으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 급여 대상이라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클리어필 F2가 있었죠. 요거는 급여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치아 동요나 탈구로 인해서 복합 레진만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 산정한다. 요거는 정이랑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묶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잠깐 고정술을 하면서 이런 치주 질환이나 불완전 치아 탈구로 고정을 할 때요. 교합 조정술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나 다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좀 닿지 않게 해놓잖아요. 근데 이 교합 조정술을 50%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100대 100이 아니라 이거는 1년의 과정으로 50만 해주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후처치 산정이 가능한데요. 어떤 행위를 했냐지에 따라서 수술 후처치나 치주 후처치로 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탈구, 치아의 박리 완전 탈구 상병, 만선 탄선 치주암 상병으로 각각의 이제 어떤 연유로 우리가 잠간 고정술을 시행했는지에 따라서 상병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주 치료 후처치는요, 구강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전체 다 우리가 치주 치료 후처치를 했어요. 예를 들어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고 1개월 이내에 다시 우리가 전악을 스케일링을 해드렸다고 해도 치주치료 후처치 1,740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주치료 후에 치유 조직을 위해서 수독이나 치태 제거, 스티치아웃, 치주팻 제거 등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치주치료 처치 간단은 스케일링, 치근알텍술, 치주소파술 후에 산정하고 요 세 가지를 제외한 경우는 치주치료 처치 복잡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되게 외우기 쉽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간단이고 나머지는 복잡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보통 2, 3회 정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외워주시고 임상에서는 사실 조금 더 늘어나도 청구가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주치료 처치와 수술 후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종만 산정 가능한데요. 이 둘 중에 어떤 거 청구하실 거예요? 수술 후 처치가 비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앞자리가 2고요. 치주치료 후 처치 간단은 1입니다. 그러면 저는 치주치료 후 처치 복잡과 수술 후 처치가 동시에 청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는 복잡을 청구할 것 같고 그런 간단이랑 수술 후 처치를 동시에 같은 부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후 처치로 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산정 기준에 맞춰서 청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똑같이 청구할 때 문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청구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책도 만들어서 요 강의랑 같이 볼 수 있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전자책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